전 국민 상대로 해서 4부당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식의 거의 위쳐 저는 지금 자금 지금 은행에 보기에 해소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 드린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여력을 조금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두 번째 재난지원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대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단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금 주려면 100% 빚을 내야 되는데 나라 국간에 그 정도 돈이 없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주자고 할 때, 여당에서 주자고 할 때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의견에 섰었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으로 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주장을 꺾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하느라, 그리고 거듭된 추경을 편성하느라 정부의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구조조정은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네. 국방비 예산 많이 줄인 것, 이것도 사실 문제가 돼서 뉴스탑10에서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부처 예산을 더 이상 줄일 곳은 없기 때문에 빚을 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 빚을 보게 되면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써 상반기에만 11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도 재정 적자보다 2배 이상입니다.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나라 빚이 올해 110조가 넘어선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빚을 더 많이 져야 되는 이 안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당연히 우려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내 쉽게 말해서 펑크가 너무 커지게 된다. 그때부터 선별적인 지원으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미 지적했던 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재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김가루 교수님,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글쎄요, 그렇게 꽤 부정적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주는 건 기정사실이고 다 주냐 반만 주냐 이걸 갖고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특히 여기는 하위 50% 저소득층만 줘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갈등만 조장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다 줘야 된다는데 실제로 줄 수는 있을지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자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방역 기준의 강화와 경제력과는 경제 상태랑은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방역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것이고,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일용직, 비정규직 거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 굶어야 되나요? 정부가 지원해 줘야죠. 그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저는 1차 했던 것처럼 모두 다 받는 것은 저는 우리의 역량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좀 이 중하위권으로 집중해서 효과를 좀 높이는 방법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함에도 주긴 줘야 된다는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이 먼저 살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 부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37%예요. 미국이 104%, 그리고 우리가 37.9%입니다. 그럼 굉장히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추경한 것이 남아있는, 3차 추경한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활용한다면 충분히 하위 계층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돈이 없으니 공무원 월급을 뺏어주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좀 뿔났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고 뭐 홍남기 부총리야 이건 뭐 글쎄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 얘기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본인 월급 다 반납하시겠습니까? 서른 의원 본인 월급, 보좌관들 월급 다 반납하시겠어요?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 일선에서 정말 철야하고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요즘 지난번에 보면 공무원 월급 일반적으로 보면 질병관리본부부터 뭐 많이 잘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악종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무원도 이 나라 국민이에요.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론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들은 뭘 할지, 본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함부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만 공무원도 월급 자르겠다 이야기 그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수일 변호사님,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제약이 있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국회의원 보수 쪽에서 재난지원금 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은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이 어느 정도는 좀 비춰지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추석 전후라, 추석 전은 지금 준비 기간 때문에 어려울 거고, 그럼 뭐 추석 그 무렵에 그 추석 좀 지나고가 시간이 될 거라고,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시기도 좀 꼬아서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깝게는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또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이 2차 그 재난지원금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이 이런 하여간 불신으로 뭔가 이 정부의 정책들을 보게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50%, 100% 다 얘기하지만 재정이 문제죠. 그 재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만용인지 용기인지 공무원 임금 깎자는 얘기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래 봐야 지금 홍남기 부총리 말에 의하면 지금 8월 말인데 준비하면 9월 말 되고,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치 20% 깎아봐야 지금 재난지원금 준다는 그 재정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저는 네티즌들이 말하는 대로 억대 연봉인 그 국회의원들부터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저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 돈 없다. 아니다. 다 줘야 된다. 일부만 줘야 된다. 이 두 번째 재난지원금 논란 이번 주 내내 꽤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